이게 이 브레튼 우즈로 엮여가지고 출제됐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거고, 거기서 뭐 실질 국민 소득이니 뭐 통화량이니 뭐 속도니 유통 속도니 해가지고 계산식 문제 풀었던 기억이 나셔야 되거든요. 어쨌든 경제 성장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거고, 소득이 있고 그걸 인구수로 나눴대. 그게 1인당 실질 국민 소득인데, 경제 성장은 1인당 실질 국민 소득이 증가하는 거니까 인구수를 줄이거나 소득이 늘어나면 되겠죠. 자, 멜서스라는 사람이 인구 증가 관점에서 경제 성장 모형을 제시했고, 멜서스의 관점이죠. 멜서스의 견해에 따라서 보니까 경제 유일한 생산 요소는 노동으로 봤다는 거야. 자, 평소에 3M에서 경영에서 얘기하는 생산 요소 같은 걸 얘기했었는데, 이 사람은 유일하게 노동과 인구로만 봤네요. 멜서스 모형은 노동 투입량과 실질 국민 소득 간의 관계인데, 노동을 통한 생산물을 그 시절로 봤으니까 노동을 투입했을 때 식량만, 그러니까 농경으로 봤던 거죠, 그 시절에는. 따라서 실질 국민 소득은 사회의 식량 생산 수단으로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고, 그 그림 1을 봤더니, 자, 노동 투입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봤더니 뭐 이렇게 SB로 선형적인 1참수꼴도 있겠지만 AP로 꼬그라지는 그런 애도 있네. 그래서 노동 투입량에 따른 실질 국민 소득을 보여주는 생산 곡선인 AP가 있는데, AP에 따라 보면 점차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기울기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꼴이 나온다는 게 보이시겠죠. 그 다음에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최소량의 식량을 나타내는 SB가 있대요. 결국엔 무슨 얘기냐? 일정 수준까지는 요만큼의 적분값으로 잉여 생산물이 나겠지만 2라는 지점을 넘어가면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세팅이 끝난 다음에 기억에서는 이 내용 바탕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자, 이달라 가볼게요. 글의 주제 흐름은 이제 쭉 이어지면서 볼 테니까 일단 멜서스 요령에 대해서 쉽게 하면 얘들아 이거야. 1달러 그래프로 그래프 이게 끝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생산 요소 투입량의 증감에 따라서 한계 생산량이 줄어드는 현상인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 자, 이건 것 같아요. 이것도 이미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자, 1대 1일 수가 있겠고, 1을 투입했더니 1보다 작은 뭐 예를 들어 0.x가 나올 수도 있겠고, 1을 투입했더니 1보다 큰 1.x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SB라는 거를 1대 1의 그래프로 본다면, 기울기가 1인 그래프로 보자면, 지금 AP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에는 기울기가 1보다 크겠지만 후반부로 갔으면 기울기가 1보다 작아지는 그래프인 거잖아. 그래서 아마 여기서 얘기하는 한계 생산량이 줄어드는 현상은 이 이상의 구간을 의미하는 것 같거든요. 계속 읽어볼게. AP 곡선에서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증가는 점점 줄어드는 형태가 된다라는 게 방금 제가 얘기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이보다는 이 변곡점이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이 변곡점부터, 왜냐면 봐봐. 이제 봐. 이거 미분할 줄 아니까. 좀 더 정확하게는 이 지점부터 사실은 기울기는 1보다 작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 더 엄밀하게 여기를 미분 한번 해보면 이거야. 이제 이 지점에서 기울기가 1인 거잖아요. 이 지점에서 기울기가 얘랑 같은 거잖아, 지금.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기울기 A가 1보다 큰 지점에서 기울기 A가 1보다 작은 지점으로 가는 것 같아. 그리고 이때부터 한계 생산량이 1로 놨을 때 1 미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제가 녹색 그래프로 그려드린 이 부분이 여기서 얘기하는 한계 생산물의 차감 법칙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SB 곡선보다 AP 곡선이 위에 있는 경우, 자,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적분. 이게 뭐라고? 잉여 생산물 구간이죠. 자, 점차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그림 1에서 볼 수 있다시피, 왜냐면 봐봐. 어쨌든 잉여 생산물이 났으니까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먹여 살리면 인구가 늘겠죠. 인구가 어느 수준 이상 늘어나게 되면 추가된 인구 생산의 생량이 늘어난 인구를 먹여 살리기 충분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인구는 감소하게 된다. 자, 이제 뭐가 문제냐? 지금 노동 투입량에 따른 실질 국민 소득 그래프인데, 여기서 오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인구 증감의 그래프거든. 그러니까 이 그래프로 충분하지가 않고 이 2달러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새로 그려주거나 아니면 문제 있거나 할 것 같거든요. 아니면 또 뭐 생략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여기는 이제 새로운 정보들, 새로운 그래프가 필요한 상황인 거고. 자, 결과론적으로 봅시다. 자, 이거야. 지금 결국에는 이 SB 미만으로 가게 되면 인구가 굶어 죽어.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최대 지점이 여기라는 거죠. 왜? 이만큼이 인구당 생산비인데 이만큼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이 남는 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남는 만큼 인구가 부양이 되면 인구가 더 성장을 하겠지만, 이만큼이 줄어드니까 굶어 죽는 것들 때문에 또 성장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에는 인구는 2라는 지점에서 수렴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락 주제 그래프 해석이고, 여기에 사실 추가적인 그래프가 있어줘야 되지만 그 추가적인 그래프 없이 그냥 그래프 1 해석을 했고 2라는 점으로 결국에는 수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뭐다? 정체 상태다. 이 2라는 점의 다른 의미는 정체 상태다, 또는 다른 의미 뭐다? 멜서스 균형점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생존하기 위한 식량만 소비하게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지속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멜서스의 주장이었다까지 이제 1, 2달락에서 멜서스 모형에 대한 얘기가 끝난 것 같다.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멜서스 모형에 대한 한계인데, 자, 아까도 얘기했었지, 제가 3M이라고. 그래서 man, 인적 자원 외에도 money, 자본, 그 다음에 material 같은 자원 같은 게 있을 건데 3M에 세 가지를 갖고 왔고, 실질 국민소득은 식량 외에 다양한 생산물도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비교 대조 포인트를 잡아서 현대화시키고 있는 것 같다. 그게 바로 뭐냐? 솔로의 모형이군요. 그래서 노동, 맨에다가 머니, 그 다음에 머터리얼까지 보진 않고 노동 플러스 자본만 가지고 봤대요. 그래서 노동 투입량이 일정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자본의 투입량을 늘리게 되면 당연히 생산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솔로 모형의 AP 곡선은 레저스 AP와 동일한 형태지만 실질 국민소득이 더 늘어나게 된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동일한 형태라는 거는 이렇게 우하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정보가 불충분하니까 내 피셜로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 왜냐하면 생산이 가능하고 자본장 늘어났으면 동일한 노동 투입량 실질 국민소득이 늘어났으니까 실질 국민소득이 좀 더 위로 가야 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거든요. 자, 4단락. 그런데 솔로 모형에서 자본이 생산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고 자본량 덕분에 생산량도 늘지만은 경제 성장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역시 끝없이 성장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얘가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로그 함수꼴로 나올 것이고 AP와 개형이 비슷한 꼴이기 때문에 비슷하다는 얘기를 3단락에 산 것 같아. 역시 마찬가지 자본도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이렇게 뭔가 변곡점 이후에 정체되는 단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도 않고, 자, 그래서 오른쪽 넘어와서 투자는 생산량과 지출을 의미하며 자본량을 증대시키고 감가상각은 시간의 흐름과 사용에 따라 자본이 소비되는 걸 의미하며 자본량을 감소시킨대. 자, 여기도 이제 요소에 따라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건데 표 처리가 나중에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자, 다시 시간에 따라서 자본량이 감소된다를 얘기한 거고, 자본량이 일정 비율은 매년 소모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자본량에 비례한다. 즉 이건 것 같다. 시간에 따라서 감가상각이라는 게 생기는데 감가상각은 그 자체로 자본을 줄이나 봐.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런 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운수업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2020년에 신차를 들였어요. 근데 신차가 5년 지나면 노후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 감가상각을 20% 정도로 마이너스를 보거든. 그리고 5년 지나면 가치를 0%로 보는 거야. 그럼 내가 처음에는 1억을 들여서 샀다고 칩시다. 하지만 20%씩 2천만 원씩 날아가고 5년 뒤에는 0원이 되는 거거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자본이 1억에서 0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감가상각은 당연히 자본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줄겠죠. 1억이었으면 20%니까 2천만 원 줄 것이고 10억이면 2억 줄겠지. 그런데 투자를 했어. 감가상각보다 큰다면 이듬해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니까 투자가 감가상각보다 크면 당연히 투자를 더 많이 할 테니까 자본량이 늘어나고 반대는 자본량이 감소하고. 그럼 얘는 지금 이 그래프를 해석한 거네. 결국 무슨 얘기냐 이런 것 같다. 자, 자본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왜 투자하는 그래프가 곡선이 줄어드는지 생각을 해보잖아. 이건 것 같다. 변곡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좌측에서는요. 그러니까 즉 이 기준은 투자와 감가상각이 1대1인 지점이야. 그러니까 뭔가 더 늘진 않아. 그런데 이 왼쪽 그래프는 뭘 얘기하는 거야? 투자가 감가상각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가 더 일어나는 지점을 얘기하는 것 같고, 맞죠? 근데 오른쪽은 투자가 덜 일어나는 지점이고 감가상각도 비례해서 커지니까 투자 그래프의 기울기가 작아진다를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자본이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면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이 더 이상 커지는 균제 상태에 머무르게 되고, 아까 우리가 그래프 해석한 대로. 하지만 균제 상태 생존에 필요한 최소 소비량 가능한 전체 상태보다는 더 높다는 거야. 왜 그럴까? 아까는 뭘만 가지고 봤으니까 인적 자원만 가지고 얘네가 생존 가능한 수준을 봤지만 여기는 여기에다가 돈을 곱했잖아. 돈이라는 요소를 추가로 더 생각해서 생존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괜찮은 상태에 생존하게 되겠죠. 한편 자본량만으로는 균제 상태 위에 발생하는 경제 성장을 또 설명할 수가 없었대. 그렇기 때문에 솔로 모형에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아까 내가 있었던 머터리얼, 자원 같은 거나 기술 진보까지도 추가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프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지.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기술 진보 나타난 이후에 투자 및 감가상각 변화가 생긴 결과적으로 새로운 지에 만나 새로운 균제 상태 이루어져. 지속적인 기술 진보 나타나는 앞에 과정이 반복되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 지속적인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면서 이제 또 기술이 이루어지면 또 위쪽 그래프인데 기술이 또 더 발전이 되면 더 위쪽 그래프로도 그려질 수 있는 그런 얘기까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왜 이해가 충분하지 않냐면 정보가 불충분해서 그런 거고, 이 불충분한 정보를 어느 정도 완결성을 가지고 처리할 것이냐는 이거는 이제 기출로 연계될 걸 대비해서는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이 정도에서 답을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두 학자의 상반된 견해를 절충했다. 절충은 아니라고요. 후속부 아니지. 자, 2번. 기업과 니은을 얘기하고 2번 틀렸다 보긴 힘들 것 같고, 특정 시기 필요성 제시보다는 필요성 언급까지 끝났으니까 5번도 가능하지 않니? 두 경제성장 모형 공통점을 설명하고 두 모형이 열쇠롭게 나타나는 경제성장 모형을 소개하고 있다. 거시로 봤을 때는 기억님 두 가지 가지고 초점을 맞췄고, 그러니까 마지막 단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든지 아니면 얘가 후속보한 느낌이 아니었으면 5번이 맞을 수도 있겠는데 좀 더 엄밀하게 후속보안으로 갔어야 돼서 2번 문제. 그러니까 이제 기억님 비교대조 하는 거죠. 자, 기업. 어떤 사회 실질 국민소득은 식량 생산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보는 거 기업 관점 맞고. 니은. 노동 플러스 자본도 맞죠. 그 다음에 3번. 기업은 니은과 달리 둘 다 한계 체감이 있었던 것 같고, 맞니? 되겠고, 그 한계 체감이 증가가 멈추는 지점이라고, 그리고 니은의 차이점은 추가적인 요소인 돈을 생각했던.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래프 해석인 거잖아. 자, 그래서 자본량이 늘어나서 A 프라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데, 기술 진보가 있었으면은 더 위로 갔겠죠, 아마. 그리고 만약에 솔로 모형이 아니라 기억이었다면은 더 밑으로 갔겠죠. 이해됐니? 그러니까 니은에서는 결국 뭐야? 기억은 노동력만 있었던 거고, 여기에 A에서 뭐라고? 돈을 추가한 거죠. 그럼 돈을 또 추가해주면은 그만큼 생산성은 더 늘어날 수 있겠지. 하지만 어쨌든 얘네가 기울기 1을 기점으로
기울기가 이렇게 평행한 지점, 이거 평행한 지점도 있겠지만 이 지점들, 이후 지점에서는 어쨌든 기울기가 떨어지는 게 바로 그게 한계체감 법칙이라는 거고, 한계체감은 기울기가 1대1 미만으로 떨어지는 지점을 의미하니까 각각의 한계체감은 이 변곡점, 기울기가 1 미만으로 가기 시작하는 이 변곡점 짚어보시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1번 선지, 생활 수준은 당연히 뭐가 늘었으니까, 실질 국민 소득이 늘었으니까 더 늘었겠죠. 자, 그리고 봐봐. 노동량은 그대로라도 돈 때문에 우상향, 우상향? 좀 더 이 그래프가 평행이동한 거잖아, 위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동일 생산량 기준으로는 더 적은 노동력이죠. 왜냐하면 자본이 그만큼 더 투자된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자, 이거야. 동일 노동력이었으면, 그러니까 동일 자본의 동일 노동력이었으면은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서 뭐 했으니까? 자본을 더 투입했으니까 같은 노동력이 있을 때 더 많은 생산. 반대로 노동력이 좀 적더라도 자본이 더 많이 들어가 주면 동일한 생산량 또는 또 초과되는 생산량도 가능했겠네. 이해되셨죠? 3번 선지, A가 A'로 이동한 것은 자본 생산성이 더 그러니까 자본 투입이 더 많아졌으니까 24년 이후 투자가 고정된 상태로 감가상각이 커진다면, 봐봐, 감가상각이 커지면은 자본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소득은 감소하겠는데, 정답 4번 아닙니까? 맞아, 5번 선지. 자, 투자와 감가상각이 일치하게 되면, 아까 우리 여기 사달락에 나와 있던 것처럼 크다면 자본량 증가, 투자가 작다면 자본량 감소, 근데 같다면 변화 없음. 그러니까 당연히 5번 선지 변화가 없다, 같다가 되겠네. 사달락 원리 가지고 잡아보시면 답은 나오죠. 마지막 4번 문제 봅시다. 자, 기술의 진보로, 자, A를 한번 봅시다. A가 뭐 나왔니? 왜 증가했어? 기술 진보 때문이라고? 맞죠? 기술 진보로 인해서 자본량이 아니라 생산량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거야. 요소가 1번, 2번, 3번에서 요소가 첫 번째 뭐였고, 인적 자원. 두 번째가 뭐였다고? 자본. 세 번째가 뭐였다고? 머터리얼 같은 자원 또는 여기서 기술이 될 텐데, 얘가 결국에는 생산량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만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가 아니라. 자, 봅시다. 아, 그래. 그럼 결국에는 기술력이 증가했으니까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맞지? 기술 증가로 생산량 증가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로 털어내면 1번, 2번 다 호시킬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3번 선지 볼게요. 기술 진보로 인해 균제 상태에 이르는 자본량이 달라진다. 이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생산량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 이게 원인이면 이게 결과로. 그러니까 얘를 투입해 생산량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얘를 투자해 생산량이 어떻게 바뀌냐? 얘를 투자해 생산량이 어떻게 바뀌냐? 이 얘기야. 그래서 국민 총생산이라는 게 국민 N명으로 총생산을 나눠주게 되면 이게 1인당 얼마 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결국에는 생산량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자본량 얘기를 하고 있고, 자본장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노동 투입량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라고? 그래. 생산량 증가로 가야죠. 생산량 증가로 가야죠. 그런데 기술 투자를 했더니 노동 투입량이 증가한 게 아니라 기술 투자했더니 다른 요소를 감안하든 감안하지 않든 생산량 증가로 가야지. 이해되시죠? 이게 출제 의도했던 거 원리 잡아주셨으면 아마 정답 5번이 보였을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면 이거예요. 얘 때문에 얘가 는다. 얘 때문에 얘가 는다. 얘 때문에 얘가 는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그런데 지금 다른 선지들 보면은 이 사이의 논리관계를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논리관계를 푸셨으면은 이 사이의 논리관계를 잡는 문제가 아니야. 이 사이의 논리관계를 잡는 문제인 거지. 그럼 나머지 선지들은 전부 다 여기서 지금 논리관계를 잡고 있으니 틀렸구나. 정답 5번이구나. 이렇게 가셨으면 훨씬 좀